내 이름은 미야노하라 케이, 초등학교 1학년이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실종되셔서 현재는 엄마와 둘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지은 지 몇십 년이나 지난 낡은 아파트이며 혼자 살기에도 좁은 곳이다. 보다시피 우리 모자는 가난하다. 하지만 엄마는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그 당시 내게 있어서 엄마는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그 대머리 새끼, 토 나오게 자꾸 더듬고 난리야. 으익. 엄마 오셨어요? 아, 케이, 일어났니? 이 시간에 오실 것 같아서 알람 맞춰놨었어요. 케이, 너 엄마 말을 왜 안 듣는 거니? 네? 엄마가 싫어도 좋은 척 남자들 상대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지. 도수 낮은 술도 계속 마셔야 하지만 숙취가 생겨도 참고 일하는 거야. 항상 감사해요, 엄마.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안이 시끄러우면 짜증난다고 했잖아. 너 설마 까먹은 거야? 죄송해요. 엄마한테 꼭 들을 말씀이 있어서. 뭔데? 별거 아닌 거면 죽는다. 사실은 어제 수학 시험지를 받았는데요. 100점을 받아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친구들도 다 기뻐해줘서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 고작 해봤자 초일 수학이면서 좋아하기는. 엄마, 저 열심히 공부한 건데. 네가 누구 덕분에 밥을 안 굶고 사는 건데. 엄마가 벌어오신 돈. 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치만 저는 100점만 인정하시겠다고. 시끄러워. 엄마 말에 토달지 마. 죄송해요. 네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대학에 보내줄 돈은 없거든. 니네 아빠가 남긴 빚 때문에. 네? 중학교만 졸업하면 일부터 구해라. 엄마. 아, 배고프다. 가서 밥 좀 차려와. 네. 엄마는 나를 종처럼 부렸고 나는 엄마를 위해 토스트를 준비해야만 했다. 싹 비운 후 이제 엄마 잘 거니까 깨우지 마 라고 하며 곧장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이때만 해도 다들 나처럼 사는 줄 알고 엄마를 정말 좋아했었다. 말은 저렇게 해도 모두 다 날 위한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잠든 후 나도 학교에 가야 해서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학교에 갔다. 안녕, 케이. 안녕, 쿄코. 어? 왜? 케이, 너 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어. 괜찮아? 다크서클이 뭔데? 우리 언니가 알려준 건데 피곤하면 생기는 거래. 스트레스? 혹시 밤늦게까지 공부했어? 그래서 그런가 봐. 케이는 정말 범생이구나.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진 마. 내가 모범생인가? 사토 선생님도 그러셨어. 케이는 노력하라고. 그건 엄마가 시켜서. 케이네 엄마? 아, 맞다. 케이 혼자 집 본다고 했었지.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바쁘시거든. 그렇구나. 케이네 집도 힘들구나. 그래도 난 괜찮아. 이 왜 그렇게 쳐다봐? 오늘 학교 끝나고 케이네 집 놀러 가도 돼? 어? 우리 집이랑 가까우니까 전화하면 분명 허락해 주실 거야. 어쩌지? 엄마가 화내실 것 같은데.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간식도 잔뜩 사가자. 가방 안에 몰래 지갑 넣어왔거든. 초콜릿이랑 감자칩? 저녁 되면 언니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면 돼. 응? 같이 놀자. 알았어. 아싸, 약속했다. 초등학생 이후 처음으로 친구와 함께 논 시간은 정말 재밌었다. TV로 만화를 보면서 오렌지 주스도 마시고 친구와 숙제도 같이 했다. 별거 아닌 일인데도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다. 저녁에 근처 편의점까지 데리러 와준 누나에게 인사를 한 후 우리는 헤어졌다. 내일 보자며 인사해준 쿄코의 웃는 얼굴이 한동안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야, 케이, 빨리 일어나 봐. 토요일이라고 늦잠 자는 거야? 엄마 오셨어요? 참나, 오시긴 개뿔. 죄송해요. 지금 바로 빵 구울게요. 그 전에 나한테 할 말이 있을 텐데. 네? 쓰레기통에 과자 봉지가 버려져 있던데 대체 그게 뭐니?
그건 설마 우리 집에 누굴 데리고 온 건 아니겠지? 제 학교 친구인 쿄코랑 놀았어요. 숙제도 하고 주스 마시면서 TV도 보고. 장난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누굴 데려와? 같은 반 학부모들이 이딴 집에 사는 걸 알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죄송해요. 저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 잘 들어. 2번 다신 데리고 오지 마. 왜요? 가난한 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치만 쿄코는 제일 친한 친구예요. 엄마 부탁이에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야! 자꾸 같은 말 하게 하지 마. 너 수학 시험에서도 100점 받았다며.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알겠어요. 걔가 학교에서 말 걸어도 무시해.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죄송해요. 하란 대로 다 할게요. 절 버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럴 것이지. 아침은 됐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고 왔거든. 엄만 이제 샤워하고 잘 거니까 방해하지 마. 비밀로 할 생각은 없었지만 엄마에게 호되게 혼이 났다. 친구를 데려온 게 정말 싫으셨던 모양이다. 엄마의 말들은 비수로 꽂혔지만 그런 엄마가 싫진 않았다. 내게 있어서 하나뿐인 가족이니까. 즐거운 듯 욕실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엄마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3개월 후. 케이,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요?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될 것 같아. 재혼? 너희 아빠보다 몇 배는 더 좋은 남자야. 정말요? 당연하지. 게다가 그 남자 돈도 좀 있나 봐. 그 가게에서 계속 엄마를 초이스해줬던 정말 다정한 남자야. 그럼 그분이 제 새아빠예요? 뭐? 저는 아직 만난 적이 없지만 엄마만 좋다면. 네가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내가 애 딸린 이혼녀라는 사실을 몰라. 네? 내가 널 데려가면 민폐일 게 뻔하니까. 그이는 너 같은 꼬맹이가 제일 싫대. 그럼 앞으로 저는 혼자 살아요? 뭐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되겠지. 잠시만요. 저만 두고 가지 마세요. 시끄러.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엄마가 집에 없는 동안 약속도 잘 지켰어요. 쿄코랑 선생님한테도 비밀로 했어요. 넌 참 머리가 나쁘구나. 이제 난 너한테 볼 일 없어. 필요 없다고. 드디어 나도 행복해지는구나. 그의 여자가 되면 멋진 미래가 날 기다릴 거야. 그럴 수가. 엄마 너무해요. 그래도 용돈은 계속 보내줄게. 저는 돈보다 엄마가 좋아요. 네 옷에서도 똥 냄새나. 가까이 오지 말아줄래?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가지 마세요. 야, 오지 말라고. 이때 나는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결국 엄마에게 버림받은 나는 작고 낡은 아파트에 혼자 남겨졌다. 어린 나이였지만 버려지는 게 뭔지 알고 있었다. 결혼한다면서 떠나버린 집안의 공기는 너무나 차가웠다. 그 후 엄마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아파트의 수도와 가스, 전기가 끊겼다. 아무래도 회사에 돈을 내지 않은 듯했다. TV도 볼 수 없었고 화장실과 욕실도 쓸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자포자기한 채 집 앞 공원 그네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쿄코. 요즘 학교에 안 나온다고 선생님도 걱정하고 계셔. 미안해. 집에 아무도 없어?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언니랑 놀다가 들어가는 길이야. 쿄코네 누나? 저번에 한번 만난 적 있지? 있어. 언니! 쿄코 너도 참 언제 그렇게 달리기가 빨라졌니? 언니는 좀 더 연습할 필요가 있어? 너 진짜 초딩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 나 기억하니? 저 쿄코랑 놀았을 때 데리러 와줬던 누나. 맞아. 아직 내 소개를 안 했구나? 내 이름은 키라사키 유코. 쿄코보다 9살 많은 언니야. 난 다도 동아리라 체육 쪽인 소질이 없어. 난 언니 숨이 멎는 줄 알았어. 쿄코,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제가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쿄코의 텔레파시적인 느낌이랄까? 텔레파시? 는 농담이고 쿄코가 시력이 엄청 좋거든.
저 멀리서 여기 있는 널 발견한 거야. 언니는 달리기가 느려서 내가 먼저 도착한 거야? 야, 자랑 좀 그만해. 집에 전화해봐도 아무도 안 받는다고 카토 선생님이 엄청 걱정하셨어. 여긴 혼자서 온 거니? 저 어머니는 일 가셨니? 왜 그래? 미안해.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나. 마음이 진정되면 우리한테도 이야기해 줄래? 고마워요. 몇 분 후. 세상에, 그럼 엄마 혼자 그 남자 집으로 간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미쳤어. 그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이랬어요. 저랑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그 남자 돈이 꽤 많다는 얘긴데 그 남자는 제 존재조차 모른댔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 언니 진정해. 아, 너희 엄마를 나쁘게 얘기해서 미안해. 아니요, 괜찮아요. 케이. 나도 이제 컸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아니거든. 가자, 케이. 이대로는 너무 위험해. 가자니 어딜요? 우리 집으로 가자.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나도 그 말 하려고 했었어. 저기... 사실 우리도 엄마가 없어. 진짜? 내가 태어나자마자 병으로 돌아가셨어. 쿄코는 엄마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지. 그땐 아기였으니까. 아빠는요? 우리 아빠는 건강해. 프로 요리사로 일하고 계셔. 우리 아빠는 유명한 모니로봇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야. 간단히 말하자면 회사 사장님 같은 위치지? 멋지다. 엄청 다정하시니까 잘 얘기하면 들어주실 거야. 당연하지. 오히려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다르지. 아빠가 만든 오므라이스는 세계 최고로 맛있어. 케이도 같이 먹자. 그럼 어서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아빠한텐 지금 전화로 말해놓을게. 아싸. 30분 정도를 걸었더니 눈앞에 집 한 채가 보였다. 현관엔 아빠처럼 보이는 분이 계셨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식탁 위엔 난생 처음 보는 갖가지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메인 요리인 오므라이스는 아직 만들고 계신 듯했다. 나는 형형색색의 샐러드와 음식들에 매료되고 말았다. 안녕. 아저씨는 키사라기 다츠마사라고 한단다. 음식이 맛있어야 할 텐데. 걱정 마. 아빠는 프로페셔널 하잖아. 먹고 또 먹어도 되죠? 그럼 더는 못 먹겠다고 할 때까지 먹으렴. 밥이 꼭 빛나는 보석 같아요. 넌 보는 눈이 있구나. 아빠, 케이는 아직 쿄코랑 같은 7살이에요. 제자로 드리고 싶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지금까지 먹어본 밥 중에서 제일 맛있어.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방금 만든 따뜻한 음식을 난생 처음 먹어봤던 것 같다. 너무 큰 감동을 받은 나머지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아파트에서 내 짐을 싸서 쿄코네 집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다정했을 때의 엄마 모습이 생각났다. 정말 내가 싫어진 걸까? 푹신한 침대에 누워 그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다. 일주일 후. 오늘 밤엔 아빠가 미트볼 스파게티를 만드실 거래. 맛있겠다. 기대돼. 그치? 우리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코랑 쿄코네 누나는 행복하겠다. 사랑하는 가족이랑 사니까. 미안해, 케이. 지금 넌 많이 힘들 텐데. 아니야, 난 괜찮아. 집에 가면 재밌게 놀자. 나 마리오 파티 하고 싶어. 질 수 없지. 나야말로 케이. 엄마, 이 사람이 케이네 엄마야? 너 전화랑 핸드폰도 없으면서 어떻게 신고한 거야? 아동 상담소랑 경찰이 자꾸 전화해서 얘기 좀 하자고 난리잖아. 혹시 그거 우리 아빠랑 언니가 신고했나? 그 거지 같은 아파트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설명하라고. 오지마. 뭐? 이제 엄마랑은 살기 싫어요. 뭐라고? 거기서 또 갇혀 사느니 그냥 시설에 가는 게 나아요. 이 새끼가? 위험해, 도망쳐. 저기 아줌마, 제 동생이랑 케이한테 저 떨어지세요. 언니. 혹시나 해서 마중 나와 보길 잘했어. 넌 누구야?
저는 K 친구의 언니이고 K의 조력자예요. 뭐? 얘 지금 뭘 하는 거야? 쿄코, K, 내 뒤로 숨어. 언니 고마워. 경찰에 신고한 건 저희 아빠예요. 보호자로서 유기죄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상담했던 거예요. 학교 측에도 얘기해 놓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시설 입소가 정해질 때까진 저희 아빠가 돌봐주시기로 했고. 왜 너희 마음대로 정하고 난리야? 하지만 당신의 의지로 K만 남겨두고 떠나셨잖아요. 그건 그이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럼 K도 데리고 가셨어야죠. 그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그이는 애새끼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 상대 남자가 당신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아빠한테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쟤네가 떠벌리고 다닌 거야? 당신 핸드폰으로 자꾸 전화가 걸려오고 경찰에 신고까지 당한 탓에 그 남자와의 결혼도 없던 얘기가 된 거겠죠. 다 알고 있네. K를 대체 어디로 데려가실 생각이었어요? 그거야 뻔하지. 그 아파트에 가둬둘 거야. 그거야말로 감금 범죄라고요. 시끄러. 내 자식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 맘이니까. 난 친엄마라고. 웃기지 마. 쿄코? 쿄코네 누나와 엄마의 싸움이 시작되자 집에 가던 애들도 구경하러 왔다. 전보다 더욱 화장이 진해진 엄마를 보니 꼭 남처럼 느껴져서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다. 바로 그때 내 옆에 있던 쿄코가 큰 소리를 질렀다. 싸우고 있던 두 사람도 흠칫 놀라며 쿄코를 쳐다보았다. K는요, 엄마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중한 가족과는 헤어지기 싫다고 했어요. 갑자기 왜 저러나 했더니 꼬맹이 주제에 못하는 말이 없네. 나도 더는 못 참아. 쿄코, 난 괜찮으니까 화내지 마. 우리한텐 아빠밖에 없어서 엄마가 없는 게 슬플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난 아빠 없는 K가 불쌍하기만 한데 아줌마는 왜 자꾸 K를 괴롭혀요? 쿄코, 7살 먹은 꼬맹이 주제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K네 엄마는 오직 아줌마뿐인데 그런 K를 버리다니 욕심쟁이 할머니군요. 욕심쟁이? 누구 보고 욕심쟁이 할멈이래? 난 아직 29이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욕심쟁이 할멈은 경찰 아저씨한테 혼 좀 나야 해. 이거 너라고! 정문 앞에 난리치는 여자가 있다는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잽싸게 달려왔습니다. 내가 아니고 쟤네야. 쟤네가 잘못한 거라고. 가만히 계세요. 자꾸 움직이면 다칩니다. 왜 내가 경찰에 잡혀가야 하는데? 나는 귀여운 내 아들을 데리러 온 것뿐이야. 아닙니다. 저 여자는 이미 아동 유기죄 용의자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복수로 보호 대상인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그렇군요.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겠군요. 잘 부탁드려요. 잠깐만, K는? 쟨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 집에서 지내다가 아동 보호시설로 옮겨질 예정이에요. 그럴 수가. K, 그래도 넌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그치? 이제 같이 살기 싫어. 그럼 서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죠. 엄마, 안녕. 잠깐만, 너 없이는 엄마 혼자 못 살아. 엄마 버리지 마, K. 엄마는 경찰 아저씨 손에 이끌려 경찰서로 연행돼 갔다. 이게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다. 내 손을 꼭 잡고 우리 이제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고 하는 쿄코에게 아직 저녁밥 먹으려면 멀었다며 한마디 하는 누나.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K, 오늘 알바는 몇 시에 끝나? 밤 10시에 끝나. 그렇구나. 데이트는 못 하겠네. 미안. 이번 주엔 알바 시간을 많이 넣어놨거든. 아니야, 난 괜찮아. 그 대신 다음 주부터는 시험 기간이라 한가해질 것 같아. 고등학생은 공부가 우선 아니야. 한가해질 거라니, 그건 좀 이상한데. 그건 그래. 그래도 공부만 하면 힘드니까 맛있는 크레이프 가게라도 갈까? 오, 좋은데? 동아리 연습도 쉴 테니까 딱 좋지? 왠지 타츠마사 아저씨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건 나도 피차 1번이야. 그로부터 10년 후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다. 아동 보호시설에 맡겨진 후 나는 아이가 없던 부부에게 입양됐다. 또한 육상부에서 재능을 펼치며 고등학교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쿄코의 가족인 키사라기 집안과도 잘 지내고 있는 중이다. 유코 누나는 반년 전에 결혼했다. 신부 측 하객으로서 결혼식과 피로연에 초대받아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왔었다. 그리고 우리는 있잖아. 무슨 일 있어? 쿄코랑 유코 누나, 타츠마사 아저씨 덕분에 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 정말 어떤 감사의 말을 해야 좋을지. 아, 정말? 그 말 지금 몇 번째야? 엄마가 체포돼서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니까. 알고 싶어? 살짝? 누가 뭐래도 내 혈육이니까.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우리 양부모님 말이야? 간단히 이야기만 해주셨어. 아버지 말씀으론 출소한 후엔 계속 술, 담배에 찌들어 살았고 결혼 약속을 했었던 남자도 그냥 도망가 버렸대. 그렇구나. 전과가 생긴 이후부터는 밤일도 잘리고 생활비 때문에 빚을 내다 결국 행방도 묘연해진 모양이야. 그거 설마... 사채업자들한테 잡혔거나 아님 외국으로 도망갔을 수도. 엄마가 걱정돼? 인제 와서 감동적인 재회는 바라지도 않아. 나한테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잘 살고 있다면야 그걸로 되는 거지. 케이는 진짜 착하구나. 뼛속까지 젠틀해. 젠틀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대충 넘어가. 다음 주에 크레이프 데이트 하는 거 잊으면 안 돼. 오케이. 수업 끝나면 쿄코네 학교로 데리러 갈게. 고마워. 엄마와의 이별 이후 쿄코와는 연인 사이가 됐다. 사귀기 시작한 건 작년 봄부터다. 물론 타츠마사 아저씨와 유코 누나의 허락도 받았다. 이런 말 하긴 좀 민망한데 나름대로 러브 모드다. 동아리와 진로 문제로 고등학교는 각자 다른 학교로 갔지만 대학교는 같은 곳으로 가자고 약속했다.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아빠가 집을 나간 일과 엄마에게 버림받은 일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건 쿄코와 그 가족들, 나를 받아주신 양부모님 덕분이다. 앞으로 이 은혜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조금씩 성장해 나갈 것이다. 내 이름은 미사코. 이번엔 동네 엄마로 만난 내 친구의 충격적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나와 남편은 사내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 리코가 태어났다. 출산과 육아가 처음이었던 나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리코가 1살이 됐을 무렵부터 동네에 있는 한 키즈클럽에 다니게 됐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끼리도 정보를 공유하고 수다도 떨 수 있어서 이곳 엄마들의 평가도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마츠코라는 동네 엄마였다. 제일 화려하게 꾸미고 다녔기 때문에 엄마 무리 중 눈에 제일 잘 띄는 존재였다. 육아로 바쁠 텐데도 그 엄마는 언제나 풀매였다. 항상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을 하고 다녔고 다른 엄마들도 그녀를 잘 따랐다. 참고로 그녀의 2살 난 아들 이름은 시안. 그녀의 유별남이 잘 드러나는 이름이었다. 엄마들은 오늘도 마츠코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놓고 아부를 떨기 시작했다. 어머, 마츠코 씨, 오늘 입은 옷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땡큐. 그 옷 명품 브랜드 하네스의 도쿄 점포 한정판이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대박. 엄마지만 여자로서 본인을 가꾸는 일도 중요하잖아. 마츠코 씨, 너무 멋져요. 솔직히 나는 마츠코 씨와 거리를 두고 있다. 방금의 대화 내용만으로도 내가 왜 거리를 두는지 곧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명품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살 여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창 육아로 바빠야 할 엄마가 대체 꾸밀 시간은 어디서 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 꽁해지는 것도 너무 싫었다. 게다가 그런 마츠코를 따르는 주변 엄마들도 별로였다. 하지만 그런 내게도 나름 친해진 동네 엄마가 한 명 있었다. 이름은 준코였다. 준코는 소탈한 데다 육아에만 전념하는 엄마였다. 중고 장난감을 얻어 쓰거나 중고 옷도 무난하게 입고 다니는 엄마였다. 마츠코는 그런 준코를 볼 때마다 뭐야 이 낡아빠진 옷은? 너무 웃겨. 여기 빵꾸까지 났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그렇다. 라며 대놓고 무안을 주곤 했다. 나는 그런 준코 앞에서 재력을 과시하거나 대놓고 무시하는 마츠코가 너무 싫었다. 마츠코에 대한 반발심으로 준코에게 먼저 말을 걸게 됐는데 그걸 계기로 우리는 친해졌다. 준코! 미사코! 리코도 안녕? 인형으로 놀고 있었구나. 우리도 끼워주라. 당연하지. 내 딸 리코와 준코의 아들 신지도 서로 사이가 꽤 좋은데
웃고 떠들거나 인형을 꼭 껴안고 쓰다듬으며 인형놀이를 즐겨했다. 준코랑 있으면 내 마음도 편해지는 거 있지. 준코랑 신지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그래. 아, 맞다. 준코는 핸드폰을 꺼내들더니 내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우와, 너무 귀엽다. 아기 고양이네? 우리 집에서 태어난 애야. 너무 귀여워. 리코야, 이거 봐. 아기 고양이야. 사진을 본 리코도 깍깍거리며 좋아했다. 아기 고양이 보러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진짜? 나 갈래. 어머,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들 해? 마츠코. 수다를 떨고 있던 우리 사이로 마츠코가 끼어든 것이다. 뭔데? 고양이? 우리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거든. 너무 귀엽겠다. 나도 준코네 집 놀러 갈래. 마츠코도? 고양이 좋아해? 뭐, 우리도 동물을 키우고 있긴 해. 그리고 준코네 집 구경도 좀 하고 싶어서 그렇지. 거지들은 대체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서. 맞아. 준코 씨는 맨날 중고 옷만 입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나도 너무 궁금하다. 이 사람들이 정말. 다들 와주려고? 난 상관없어. 준코,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아니야, 괜찮아. 아기 고양이도 사람 손을 많이 타야 잘 적응하지. 준코가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기대할게. 키즈 클럽이 끝나고 우리는 다 같이 준코네 집으로 향했다. 전철로 이동한 후에도 조금 더 걸어가야 했다. 준코의 안내에 따라 도착한 곳은 살짝 빛이 바랜 5층짜리 원룸 아파트였다. 북향인 탓인지 현관도 살짝 어두침침한 데다 한눈에 봐도 낡은 곳이었다. 내심 나도 집이 좀 많이 낡았네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여기야. 뭐?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맞아. 세상에, 가난한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이런 데서 살 줄이야. 대박 역대급인데 이건. 완전 상거지였네. 마츠코는 한동안 원룸 아파트를 둘러보더니 까르르 웃어댔다. 그와 동시에 같이 따라온 엄마들도 비웃기 시작했다. 진짜 이건 너무 심하다. 와, 준코를 대표하는 듯한 이 음침한 분위기. 현관만 봐도 집이 얼마나 좁은지 예상할 수 있겠어. 안 돼. 좁아도 너무 좁아. 이런 데서 산다고? 너무 신기하다. 도대체 애는 무슨 죄야? 에구구. 잠깐만. 갑자기 따라놓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그냥 팩폭을 한 것뿐이야. 야, 준코가 이렇게까지 가난한 줄은 몰랐어. 이걸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다음에 뭐라도 사다 줄까? 그만하라니까. 당신은 매번 준코한테만 그렇게. 미사코, 난 괜찮아. 준코? 사실 마치코가 저러는 것도 이해가 되거든. 아무리 그래도 저러면 안 되지. 아무튼 다들 올라갈 거지? 뭐? 이렇게 좁아 터진 집에 우리가 다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치? 그렇긴 해요. 열심히 끼워 넣어도 다 못 들어갈걸요? 네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잘 알았으니까 이제 됐어. 솔직히 난 아기 고양이도 관심 없어. 우린 홍차 전문점에 나가서 차나 한잔 해야겠어. 이만 가볼게. 실컷 욕을 내뱉은 마치코는 다른 엄마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남은 사람은 나와 준코뿐이었다. 며칠 후 키즈클럽으로 들어가기 위해 신발을 벗고 있는데 준코가 말을 걸어왔다. 미사코, 리코, 안녕. 준코, 안녕. 준코가 먼저 인사를 다 하다니 웬일이야? 그게 사실은 오늘 미사코한테 줄 게 있어서. 이게 뭐야? 오늘이 미사코 생일이잖아. 그래서 준비해봤어. 고마워. 지금 열어봐도 돼? 응? 나는 곧장 선물을 열어봤다. 상자 안엔 레트로한 감성의 펜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와, 이거 뭔가 고풍스러우면서도 멋있는데? 이거 만년필인데 미사코는 글씨를 잘 쓰잖아.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어. 너무 멋지다. 소중하게 잘 쓸게. 나는 기쁜 마음에 선물 받은 만년필을 유심히 쳐다보기도 하고 수첩에 글을 써보기도 했다. 그런데 어머, 자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어? 마치코가 또 말을 걸어왔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참견을 하네. 진짜 지겹지도 않나 봐. 누군가에서 와봤더니 가난한 준코였구나. 난 정말 그 정도로 가난할 줄은 몰랐어. 그렇게 말하더니 마치코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폰 화면에는 저번에 준코와 함께 갔던 그 원룸 아파트가 찍혀 있었다. 이걸 어느 쯤에 찍었지?
집주인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으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었거든. 준코가 사는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말이야. 다들 애 키우기도 별로일 것 같다 그러던데. 이건 사생활 침해라고. 너무하네 정말. 그래? 근데 다들 궁금해했단 말이야. 그치? 다른 엄마들도 준코를 보며 수군거렸다. 비웃는 엄마들도 있었다. 도대체 이 여자는 그걸 몇 명한테 보여준 거야? 미사코,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나 좀 보여줘봐. 잠깐만. 마츠코가 갑자기 내가 들고 있던 만년필을 빼앗아 들었다. 뭐야 이게? 만년필? 준코가 선물해준 생일 선물이야. 빨리 내놔. 갑자기 그걸 왜 뺏어가는데? 이게 선물이라고? 개구려. 그런 건 구린 게 아니라 고풍스럽고 멋있다고 하는 거야. 준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중고 만년필을 선물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어쩜 그렇게 센스가 없어? 대박, 대체 얼마나 가난한 거야? 나도 좀 보여줘. 이리 줘! 마츠코모리는 그 만년필을 돌려보면서 꼭 들어온 물건이라도 보는 것 마냥 자세히 뜯어보았다. 나도 열심히 만년필을 뺏어보려고 했지만 다들 나를 방해하는 탓에 그럴 수 없었다. 아이들도 신기한 얼굴로 마츠코모리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마츠코 손에 있던 만년필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마츠코는 무거운 다리를 높이 쳐들었다. 그리고 빠각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마츠코가 만년필을 밟아 부서뜨린 것이었다. 더는 소리조차 안 들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어머, 마츠코, 그걸 왜 부순 거야? 어머, 어떡해. 미안해서 어쩌지? 준코가 준 선물이 그렇게까지 화낼 건 없잖아. 너무 싸구려라서 부서졌나 보다. 이제 어떡할 거야? 책임져! 책임? 이 정도는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어. 오히려 더 좋은 걸로 사줄 수도 있지. 미사코가 원하는 걸로 사다 줄게. 준코가 준 선물이라서 특별한 거야. 그걸 그런 식으로 밟아버리다니. 미사코, 네네. 여자끼리의 우정이 참 눈물겹네요. 너희가 단짝이란 건 잘 알았어. 미사코, 다음에 우리 집에 한번 와. 명품백 한두 개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준코도 같이 오는 게 어때? 내가 당신 집을 왜 가? 미사코, 우리 한번 가보자. 준코? 나도 마츠코 씨 집에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우리 집 고급 주택가에 있는 2세대 주택이야. 주차장도 딸려 있으니까 차로 오는 게 더 편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렌터카로 오지 마. 왜냐면 부자 동네니까. 부자 동네에 어울리게끔 하고 오란 말이야. 알았어. 며칠 후 나는 마츠코의 집 앞으로 갔다. 나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 역시나 고급 주택가답게 동네엔 화려한 주택들이 질비해 있었고 바로 옆에는 타워맨션 단지도 있었기 때문에 부자 동네를 실감케 했다. 마츠코네 집은 2세대 주택이라 그런지 주변 집들보다 집도 더 컸다. 준코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 했다. 준코, 무슨 일 있어? 솔직히 여기 오기 싫었지. 미안해, 신지가 자꾸 떼를 쓰는 바람에. 아이고, 힘들었겠네. 일단 신지부터 좀 달래줘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응, 마츠코 씨한텐 늦어서 미안하다고 전해줘. 알았어, 도착하게 되면 다시 연락해. 응, 고마워 미사코. 나는 마츠코 집의 현관문 벨을 눌렀다. 미사코, 어서 와. 왜 이리 늦었어? 준코는 아들이 떼를 쓰는 바람에 조금 더 늦을 것 같대. 그래? 그런 집에 살면 누구라도 울고 싶을 거야. 뭐 일단 들어와. 마츠코는 코웃음을 치며 나를 집 안으로 데려갔다. 집안엔 다른 엄마들도 와 있었는데 그곳은 마치 파티 분위기였다. 아이들은 문에 유아 펜스가 설치된 방에서 놀고 있었고 엄마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중엔 샴페인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다. 어머, 너무 화려하잖아. 맛있기까지. 그 샴페인 맛있지? 우리가 납품하는 와인 브랜드의 샴페인이야. 전체 요리에 곁들여 마시면 한층 더 맛이 좋아진다고. 역시 마츠코 씨는 달라. 하나같이 다 고급스러워. 집안에 보란듯이 진열되어 있는 가구와 장식들도 모두 다 고급스러워 보였다. 마치 TV 광고에서나 나올 법한 수준의 고급 주택이었다. 그치? 하나같이 다 진품이니까. 아, 그래요. 미사코도 만질 때 조심해. 여기 있는 것들은 물어내지도 못할 만큼 비싸니까. 다들 재밌게 즐기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머 여보,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아니야, 즐거워 보이길래 나도 한번 와본 거야. 나도 한 잔 받아도 될까? 안 되겠다. 그냥 간다고 할까? 더 이상은 안 될 듯. 숨 막혀. 나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졌다. 바로 그때 준코에게서 라인이 왔다. 미사코, 오래 기다렸지? 나 이제 곧 도착해. 나는 그 라인을 받자마자 창밖을 내다봤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내 눈에 들어왔다. 누가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 차 한 대가 주차장에 서 있는 것이다. 저 차는 뭐지? 내 평생 저런 차는 처음 보는데. 나는 서둘러서 집 밖으로 나갔다. 뭐지? 그 가난한 여자가 왔나 보네. 무슨 차를 타고 왔으려나? 마치코와 무리들이 집에서 나온 그때 주차장에 정차한 차에서 평소 모습과는 다른 준코와 신지가 내렸다. 준코! 미사코, 늦어서 미안해. 아니 그건 괜찮은데 이 차는 뭐지? 준코, 대체 그 모습은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차는 설마 세계에 딱 7대밖에 없다는 슈퍼가 3번이나 붙는다는 그 고급차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남편이 자동차 딜러거든. 근데 이 차를 갖고 있다니 말도 안 돼. 이 차는 무려 세계의 찐 부자들이 한데 모여서 샀다는 그 차란 말이야. 뭐야? 그게 진짜야? 지금 입은 그 옷은 명품 중에 명품이라 불리는 브랜드의 옷이잖아. 그렇게 칭찬해 주셔도 전 드릴 게 없어요. 나와 마치코 무리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옷에 고급 차까지 갖고 있는 거야? 그 원룸 아파트에서 얼마나 돈을 아끼고 살고 있길래? 그 아파트요? 거긴 고양이 집이에요. 고양이 집? 정확히는 유기묘들을 위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가능한 한 방 하나에 고양이 한 마리씩 키우고 있어요. 방 하나에 한 마리씩이라고? 그 아파트에서 유기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고양이들을 위한 방들과 새 주인과의 면접실, 관리인이 사는 관리실 등 용도별로 방이 나누어져 있죠. 제가 사는 곳은 저기예요. 그렇게 말한 준코는 바로 옆에 늘어서 있는 타워맨션 단지를 가리켰다. 뭐? 저긴 방 하나에 기본 1억이 넘는다는 타워맨션인데 당신이 어떻게 저런 데서 살 수 있는데? 어떻게라뇨? 저 타워맨션 단지가 다 저희 집 소유거든요. 전부 다라고? 응, 저기 보이는 맨션 전부 다. 사실은 이쪽 땅도 프로듀싱부터 디자인 설계까지 다 우리가 한 거야. 이 일대를? 현관 앞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가씨! 누구 보고 아가씨라는 거야? 이 바보야! 이분은 우리 회사에 자본금을 대주신 대기업 중에 대기업 모니로봇 사장님의 따님이라고! 따님이라고? 모니로봇이면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이잖아. 미안해 미사코, 미리 말 못해서. 이야기에 따르면 준코는 모니로봇사를 대대로 경영하고 있는 재벌가의 따님이었다. 준코의 남편이 새롭게 시작한 고급 주택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 일대의 프로듀스와 타워맨션 단지의 관리 및 운영을 도맡게 됐다고 한다. 심지어는 타워맨션의 한 층을 통째로 사들여서 살고 있다고 한다. 마츠코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재벌가였던 것이다. 아가씨, 아드님까지 데리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이분들께 항상 신세를 지고 있답니다. 혹여나 멍청한 제 아내가 민폐를 끼쳐드린 건 아니겠죠? 어머, 걱정 마세요. 마치코 씨는 항상 부자 동네에 있는 2세대 고급주택에 살면서 명품백도 산처럼 쌓여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아가씨의 은혜입니다. 야, 너도 빨리 인사드려. 내가 왜 이런 애한테 인사를? 준코 씨, 매번 항상 고마워요. 아니, 당신들 어쩐지 준코 씨는 항상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라고 해야 할까? 정말 고귀하신 분은 다르네요. 아, 맞다. 마치코 씨, 이거요. 뭐야, 이 종이는? 청구서? 네, 변상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만년필. 뭐야 이 가격은? 200만 엔? 그 만년필은 사실 장인의 기술이 담긴 중고 명품이었어요. 당연히 일시불로 주시겠죠? 200만 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딴 중고 만년필 따위가 200만 엔일 리가 없지. 그게 그렇게 비싼 물건일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멍청한 제 아내가 엄청난 결례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200만에는 반드시 갚게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디 저희 회사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기사의 훌륭한 업무 능력에 관해서는 사장님도 만족하고 계십니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뭐야 이게? 마치코 남편의 반응과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버린 엄마들의 태도까지. 마치코는 몸에 기운이 쭉 빠진 건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후 준코는 순식간에 키즈클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다. 엄마들은 아이를 빌미로 신지와 친구가 되고 싶다며 준코에게 우르르 몰려들었다. 마치코는 먼 발치에 서서 준코에게 돌아선 엄마들만 계속 째려보았다. 그와 동시에 마치코는 말만 부자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 분위기가 불편했는지 마치코는 시안과 함께 키즈클럽을 탈퇴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마치코는 그 만년필의 보상 문제 때문에 남편과의 싸움도 잦아졌고 부부 사이는 극도로 나빠졌다. 마치코가 쓸어모으던 명품들도 싹 다 팔아치웠다고 한다. 또한 돈을 헤프게 쓰는 버릇과 아들의 육아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조만간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클럽에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 그렇구나. 나는 준코와 유기묘들을 보살피며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그건 그렇고 애들 너무 귀엽다. 고양이 알레르기도 없으니까 리코가 좀 더 크면 둘이 같이 놀러와. 그래, 우리도 고양이나 키워볼까? 괜찮으면 이 중에 한 마리만 데려가서 키워볼래? 진짜? 그래도 돼? 미사코라면 예쁘게 잘 키워줄 것 같아. 근데 준코는 왜 유기묘들을 돌봐주는 거야? 원하면 얼마든지 펫샵에서도 살 수 있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데 부자들 중엔 크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난 어렸을 때부터 파티도 많이 다녀봤었는데 본인이 번 돈도 아니면서 마치 본인 돈처럼 써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어. 준코. 그리고 일본은 해외에 비해서 동물보호나 동물 관련법이 많이 뒤처져 있기도 하고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지. 그런 의미로 길고양이나 유기묘들을 도와주고 싶었어. 이 아이들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데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버려지고 학대당하고 나쁜 일들을 당하는 현실이 너무 마음 아팠거든. 준코, 정말 멋진 생각인 것 같아. 그리고 고양이들을 돌보면서 느낀 건데 이 고양이들은 다 행복해 보여. 준코가 고양이들을 진심으로 키우고 있다는 게 느껴져. 미사코 고마워. 가끔은 나도 준코를 도우러 와도 될까? 나도 유기묘 활동에 관심이 생겼거든. 진짜? 당연히 대환영이지. 준코는 정말 기쁘다는 듯 웃음을 지어 보였다. 준코는 그 누구보다 돈도 많고 부자지만 인간성도 올바르고 행복의 가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그런 준코와 오랜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엄마와 함께 도쿄에 살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다. 이건 우리 모녀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닌 역대급으로 보수적인 시골 가족들의 이야기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도 그런 가족이 있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나는 깡촌에 있는 어느 농가에서 태어났다. 미사코, 둘째는 아직인 거냐? 아버님 죄송해요. 이 집엔 우리 가족이 정한 법도가 있어. 끝까지 둘째가 안 생기면 차라코가 대리사위라도 얻어와야 한다고.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아들을 낳으면 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거고 성별이야말로 하늘이 점지어 주는 건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애를 낳으면 되잖아. 넌 이 집의 장남이야. 미사코도 맏며느리로서의 의지가 부족하구나. 우리 집은 큰 집인데다 아빠도 장남이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심했다. 하지만 장녀인 내가 태어난 이래로 부모님 사이에선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자연스럽게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보고 자라왔다. 하지만 엄마를 제일 힘들게 했던 건 다름 아닌 바로 명절이었다. 명절만 되면 모든 친척들이 다 우리 집으로 모이곤 했는데 미사코, 술도 없어?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미사코, 우리 애들이 이제 졸리다는데. 이부자리 펴드릴게요. 미사코, 집에 가는 택시 좀 불러드려라.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엄마만 눈코 뗄 새 없이 바빴다. 하지만 엄마는 일주일 내내 온갖 친척들의 수발을 들어야만 했고 엄마는 숨 돌릴 여유조차 없었다. 엄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럼 이불에 커버 좀 씌워줄래? 네. 그리고 식탁에 접시 좀 놔줄래? 네. 우리 차라코 덕분에 엄마가 정말 살 것 같다. 왜냐면 엄마가 엄청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왜 엄마만 이렇게 바쁜 거예요?
글쎄, 맏며느리의 숙명이랄까. 힘겨워 보이는 엄마의 모습에 나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엄마를 도와드리게 됐다.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힘든 엄마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싫었다.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그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묵묵히 해내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싫었다. 싫으면 싫다고 말이라도 하지. 아, 마지막 손님도 다 가셨지? 응, 삼촌들도 다 가셨어. 아, 다행이다. 엄마 괜찮아? 잠깐만 엄마 좀 누워있을게. 하지만 잠깐 눕는다고 해서 엄마의 피로가 풀리진 않았다. 손님들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가면 엄마는 지쳐 쓰러지듯이 2, 3일 동안은 계속 잠만 자셨다. 아, 맞다. 나한테는 할머니시고 엄마한테는 시어머니이신 분. 즉 우리 아빠의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후부터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기 때문에 거의 침대에만 누워 계셨다. 미안하구나, 미사코. 항상 내 목까지 일하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니는 푹 쉬고 계세요. 내 앞에서는 솔직해져도 괜찮아. 나도 그 명절 지옥을 겪어봤잖니. 네 맘 다 안다. 명절 지옥? 그렇단다. 내 몸이 나빠진 것도 그 지옥 때문이야. 역시나 할머니도 힘드셨구나. 이 집 남자들은 여자를 가정부처럼 부려먹기만 한단다. 결혼하기 전까진 몰랐지. 왜냐면 결혼 전엔 다들 날 극진히 대해줬거든. 미사코도 결혼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잖아. 그건 난 우리 아들이 평생 독신으로 살길 바랬어. 그렇게 이 집안이 끝나길 바라고 있었거든. 하지만 집안의 대를 잇는 게 제일 중요했던 남편은 아들의 혼담을 포기하지 않았지. 나는 아들의 결혼 문제에 끼어들 수조차 없었어. 정말로 미안하구나.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아니기는 명절만 되면 거의 일주일 동안 잘 시간도 없잖니. 네? 엄마는 제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일을 한 거예요? 그 남자들은 명절만 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먹어대거든. 게다가 이 집 여자 형제들도 이 집에만 오면 다른 형제들한테 딱 붙어서 맏며느리를 하녀대하듯 부려먹는단다.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게지. 그랬구나. 지금도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어떤 거요? 명절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 아니지, 이 가족들과 옛날 풍습들도 포함해서. 할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더니 나도 명절과 친척들이 정말 싫어졌다. 그전까지는 용돈에 세뱃돈도 주셔서 완전 짱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더는 엄마의 지옥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하지만 그런 내 생각과는 별개로 두 번의 명절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미사코,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다 너희 때문이잖아. 몸이 너무 날라서 아들을 못 낳는 거 아니야? 닥쳐, 이딴 집에서 어떻게 애를 더 낳겠냐고. 이런, 술을 흘려버렸네. 미사코, 이것 좀 닦아줘. 네, 잠시만요. 저 술주정뱅이 새끼가. 엄마, 그건 제가 치울게요. 앉아 계세요. 아, 고맙구나, 차라코. 그럼 미사코는 여기 빈 접시들 좀 치워줄래? 알겠습니다. 할아범탱, 네가 처먹은 거니까 네가 치워. 정작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했다. 만약 내가 그런 말을 한다면 애 교육을 잘못 시켰다며 엄마를 비난할 게 뻔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명절 동안 묵묵히 엄마를 도와드렸다. 이번 설에도 엄마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고 매년마다 엄마의 피로는 누적되어 가기만 했다. 엄마를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엄마도 할머니처럼 쓰러지실 것 같았다. 그럴 순 없어. 올해는 내가 직접 아빠께 말씀드려봐야겠다. 내가 이 상황을 싹 다 바꾸겠어. 우선은 엄마부터 잘 보살펴드려야 했다. 언제나처럼 모두가 돌아간 후 힘들어서 몸져 누우신 엄마를 내가 전담 케어해드리기로 했다. 바로 그때 몸져 누우신 엄마 방으로 아빠가 들어오셨다. 아빠, 어쩐 일이세요? 차라코도 있었구나. 마침 잘 됐다. 여보, 무슨 일이세요? 좋았어. 아빠가 오신 김에 말씀드려 봐야겠다. 나는 엄마의 상황에 대해 따져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근데 오히려 아빠가 우릴 더 놀라겠다. 미사코,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솔직하게 말할게. 나랑 이혼해줘. 네? 아빠, 그게 무슨... 사실은 나 만나는 여자가 있어. 미친, 불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륜이나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야. 난 진심이야. 진심 좋아하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당연히 다 알고 있지. 하지만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 네? 뭐라고요?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으니
이혼해달라는 말인가요? 뭐 그런 거지.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말도 안 돼. 그럼 어떡하니? 솔직히 이제 네 엄마는 가정부로밖에 안 보여. 가정부처럼 부린 건 아빠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 집을 지켜온 건 아빠가 아니라 엄마예요. 아빠가 벌어온 돈 덕분에 너희도 불편함 없이 살아왔던 거야. 그렇다고 엄마를 가정부 취급할 권리는 없어요. 할머니도 이 집 가족들 때문에 몸져 누워버리신 거라고요. 아빠도 아시잖아요. 그건 이 집 여자들은 이 집 가족들을 위한 소모품일 뿐인가요? 언젠가는 저도 그렇게 될 걸 생각하니 소름 끼쳐요. 차라코 진정하렴. 그리고 미사코는 이제 노산이라 애를 낳을 수도 없잖아.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엄마를 버리신다고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네 자유다. 인정하시는 거군요. 우리 아빠가 이 정도로 쓰레기였을 줄이야. 울고 싶어지네요, 정말. 나는 이 집의 장남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대를 이을 아들을 낳으라고 그럴 텐데 나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야. 차라코가 아들이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을 텐데. 뭐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버렸다. 나는 아빠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그런데 누워있던 엄마가 일어나더니 내 어깨를 잡았다. 엄마! 말리지 마세요. 차라코, 가만히 좀 있어봐. 오히려 엄마는 매우 침착해 보였다. 한 번도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 말에 얌전히 따르기로 했다. 그 여자랑 결혼하면 이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이에요? 응, 약속했어. 명절날엔 엄청 바빠진다는 얘기도 다 해놨어. 알겠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그 대신 이혼 위자료랑 차라코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도 책임져 주세요. 당연하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는 엄마가 기를 쓰고 반대할 줄 알았다. 하지만 허무하게도 이야기는 깔끔하게 끝이 났다. 도대체 엄마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지? 오히려 내가 더 답답해했다. 그 후 아빠가 방을 나가자마자 나는 엄마에게 따져 물었다. 엄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불륜녀한테 아빠를 뺏겨도 괜찮아요? 내가 왜 그래야 하니? 엄마는 오히려 그 여자분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전부터 엄마도 이혼하고 싶었어. 엄마. 그리고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네? 진짜요? 왜냐면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기도 했고 넥타이랑 손수건 같은 자파들도 조금씩 늘더라고. 처음엔 엄마도 엄청 억울했었어. 근데 왜 5년이나 참고 사신 거예요? 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면 친척들도 내 탓을 할 거고 재산 분할도 못 받은 채 쫓겨나게 될 테니까. 엄마는 위자료랑 차라코의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아빠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낼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거야. 그랬구나. 뭐 아빠는 젊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서 좋고 친척들은 체력 좋은 새 가정부가 오는 거니까 다들 좋아할 거야. 그렇구나. 그치만 엄마는 나 때문에 5년씩이나 이 집에 묶여 산 거네요. 죄송해요. 아니야. 이건 엄마가 결정한 일인걸. 아, 그래도 이제라도 이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엄마는 기쁜 얼굴로 또 잠에 들었다. 근데 놀랍게도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엄마의 몸 상태도 급 회복됐다. 갑자기 건강해진 것이다. 그럼 이사 준비를 시작해볼까? 아무리 그래도 아빠나 할아버지나 한 달 안에 이 집을 나가라고 한 건 정말 너무해요. 그 정도로 새 며느리를 빨리 데리고 싶은 거겠지. 헌 며느리는 얼른 치워버리고. 솔직히 그 여자는 이 집의 명절 지옥을 틀어내지 못할 듯. 그러게 말이야. 20년 동안 쌓아온 나의 집안일 스킬을 얕보지 말라 이거야. 정말이지 우리 엄만 참 강하단 말이야. 맞다. 이번에 우리 확 도쿄로 이사해버릴까? 도쿄로? 차라코도 도쿄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잖니. 고등학교는 옮겨야겠지만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아주 많을 거야. 근데 엄마는요? 나도 도쿄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었어. 그랬구나. 내 꿈이 마루노우치에서 일하는 여사은이었거든. 그게 뭐야? 더블 아사노를 보며 도쿄의 꿈을 키워왔지. 완전 트렌디해. 위자료 덕분에 몇 개월 생활비는 문제없어. 천천히 직장인 알아보지 뭐. 짱이다. 도쿄로 가요. 엄마의 뜬금없는 제안으로 우리는 도쿄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엄마는 지금까지 쌓아온 집안일 스킬을 활용해서 가정부가 됐다. 집안일로 돈도 벌 수 있다면서 엄청 좋아하셨다. 덕분에 매일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신다.
또한 엄청난 능력을 인정받은 엄마는 예약이 끊이지 않는 인기 가정부가 됐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더니. 그리고 올해 연말, 엄마, 우리 설날에 뭐 할까요? 학교장 추천으로 우리 딸 대학도 붙었는데 우리끼리 화려하게 축하 파티나 열어볼까? 네, 이제 수능 공부도 끝이니까 저도 설 연휴 동안은 놀러 갈 수 있어요. 뭐하지? 푹 쉴 수 있는 설 연휴라니. 이게 얼마만이죠? 20년 만이네. 와, 그럼 뭐라고 보낼지 고민될 만하네요. 작년을 생각하면 정말 과분한 고민이지. 온천 가실래요? 아니면 설 연휴부터 늘어지게 늦잠이나 잘까요? 온천? 가만히만 있어도 밥 차려주고 다 치워주고 이부자리도 펴주는 그런 천국 같은 설날이라니. 그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것도 너무 아까운데. 그동안의 명절 지옥을 생각하면 뭐든지 다 행복하죠. 좋았어. 온천 여행은 계획을 세워서 가도록 하고 이번 설날은 늘어지게 낮잠이나 자보자. 집에서 그냥 빈둥거려 보자고. 찬성. 코타츠에서 여유롭게 홍백가요제를 볼 날이 올 줄이야. 사실은 나도 남들처럼 연말 방송을 보는 게 꿈이었어. 거기다 술도 한잔하면서. 정말 최고의 설날이다. 나는 가키츠카가 보고 싶었는데. 이번엔 좀 봐주라. 20년 만에 느껴보는 엄마의 연말이잖니. 네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그러네. 뭔가 엄청 옛날에 이혼한 것 같아. 올해 설날에 이혼하고 3월부터는 엄마랑 도쿄로 나왔으니까. 자라코는 고등학교도 옮기고 수능도 보고. 엄만 카리스마 가정부라면서 잡지에까지 실렸잖아. 그게 다 오래 있었던 일이구나. 지금쯤이면 그 집도 엄청 바쁘겠지? 그러네. 아우, 통쾌해라. 그 여자는 잘하고 있을까? 모르지 뭐. 이제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맞아, 떠올리기도 싫고. 11시 59분이다. 이제 올해도 끝이다. 12시에 맞춰서 점프할까?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짱이다. 최고의 새해였다. 이렇게 즐거운 새해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분명 엄마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겠지? 설날 연휴가 끝나갈 때쯤 아빠가 내 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가 도쿄에 오고 나서는 연락조차 안 됐던 사람이 갑자기 웬 전화? 자라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지내니? 잘 지내요. 엄마도 잘 지내니? 잘 지내는데 그건 왜요? 있잖아, 2, 3일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바로 좀 와줄 수 없을까? 네? 뭐라고요? 손님 치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여서 놀다 가는 건 차라코도 알고 있지? 제가 알 바예요. 그러고선 곧바로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빠가 갑자기 내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여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었다고 한다. 추석 당일 그 사실을 안 친척들이 지금의 아내를 맹비난했고 결국 아내의 멘탈이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처음 해보는 육아로 아내는 이미 멘붕 상태였다고. 설날 직전 멘탈의 한계를 느낀 아내는 몸져 누웠다고 한다. 근데 그건 그냥 자업자득 같네요. 젊은 나이에 그래도 집안일이랑 육아는 잘해보려고 했었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은 아이였던 것 같아.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할머니가 알려주셨어. 할머니랑 연락하고 계셨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 괜찮으시대요? 건강은요? 우리가 집을 나가서 외롭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건강하신가 봐. 그럼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나중에 들어온 애한테도 애랑 같이 이 집을 나가라고 하셨대. 이 집에 남는 건 당신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그렇구나. 할머니도 지금의 현부인도 괜히 이 집안이랑 엮여서 불행해진 거야. 엄마도 그렇잖아요. 정말이지. 한번 엮이면 불행해지는 지옥 같은 곳이야. 너무 싫어. 할머니 말씀대로 그딴 집안은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 결국 지금의 현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부인 스스로가 나가겠다고 한 탓에 위자료나 양육비는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명절에 일해줄 여자가 사라지자 친척들의 모임도 자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물론 이 문제도 아빠는 친척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결국엔 모두가 여자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아빠는 친척들에게 대를 이을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아내에게 버림받은 놈. 이 집안을 말아먹은 최악의 장남이라며 손가락질을 당했다. 결국 정신이 피폐해진 아빠는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할머니를 돌봐드릴 사람이 없다며 걱정하시던 엄마는 본인의 돈으로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드렸다.
그와 동시에 전 시아버지에게도 엄청난 욕을 들어야만 했지만 싹 다 무시했다고 한다. 할머니도 그 집안의 대가 끊겨서 이제야 마음이 놓이신다고 하셨다. 지금도 우리는 매년 명절 때마다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다. 내 이름은 나카무라 타츠야. 30살의 회사원이다. 이번엔 이 불륜 아내의 비참한 최후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나는 오랜 시간을 솔로로 지냈었는데 그러다 보니 감정이 항상 메말라 있었다. 그래도 일만큼은 남보다 더 앞서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더 열심히 일하자 나름대로 월급도 많이 받게 됐다. 넌 정말 일밖에 모르는구나. 일 말고 재밌는 것도 많은데. 시끄러워. 은행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 이미 난 고독사할 각오도 돼 있어. 빨리 돈을 모아야지. 우리 나이에 고독사는 좀 이르지 않냐?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사로 파견 사원이 한 명 들어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야마 카오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신입사원인 하야마 카오리 씨. 그 당시 나이는 23살이었고 얼굴도 참 예쁜 친구였다. 하야마 씨는 순식간에 남자 사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야, 그 카오리라는 애 엄청 예쁘지 않냐? 여자라곤 아줌마라 유부녀밖에 없던 이 회사에 내려온 천사 같아. 그렇지 뭐. 동정남 타치야한테는 엄청난 자극이 됐을 것 같은데. 누구 보고 동정남이래? 아, 선임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제발 저의 1년 뽑기운을 들 테니 부디 제가 선임이 되게 해주세요. 하여간 저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상사가 갑자기 나를 불러냈다. 뭘 잘못했나 싶어서 쫄아있는데 바로 내가 하야마 씨의 선임이 된 것이었다. 선배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나도. 솔직한 성격에 예쁜 데다 배려심도 깊은 하야마 씨에게 나는 홀딱 반해버렸다. 하지만 오랫동안 연애를 해보지 못했던 나는 하야마 씨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좋을지 몰라서 항상 마음만 답답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기회를 주셨다. 어느 날 하야마 씨와 외근을 하게 됐는데 새 구두 때문인지 하야마 씨 발에 상처가 났다. 아야, 왜 그래요? 죄송해요. 새 구두를 신었더니. 엄청 아파 보이는데 저 벤치에 앉아서 잠깐만 기다릴래요? 나는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소독약과 반창고를 사서 상처를 치료해줬다. 잠깐만 발 좀 줘볼래요? 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신발을 벗긴 후 발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찢어진 스타킹으로 피가 나와 있었다. 생각보다 많이 까졌네. 진짜 아팠겠다. 저기 스타킹 좀 벗고 올게요. 아, 맞네. 갈아 신을 새 스타킹도 사올 걸 그랬네. 미안.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주실 줄은 몰라가지고 지금 좀 심쿵했어요. 하야마 씨, 나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내 마음을 고백하기로 했다. 저도 아무한테나 이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하야마 씨가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그 말씀은... 저 하야마 씨한테 관심 있어요. 미안해요. 선배한테 이런 말 들어봤자 기분만 안 좋을 텐데. 근데 남자 직원들이 하야마 씨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고백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뇨. 전 엄청 기쁜데요. 이렇게 내 필사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사적으로 몇 차례 만나게 됐고 그 후 큰맘 먹고 고백을 했다. 하야마 씨도 기쁘게 내 고백을 받아주면서 우리는 공식 사내 커플이 됐다. 그 후 우리의 만남은 순조로웠다. 약 8년 반을 사귄 후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내가 살림을 하면서 당신을 뒷바라지할게. 응, 고마워. 나도 열심히 일해서 카오리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랬었는데 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이뤄지지 않았다. 내가 결혼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카오리, 지금 어디야? 갑자기 또 왜? 친구랑 놀고 있어. 또? 뭔데? 왜 또 시비야?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밤 11시야. 뭐 어때? 내가 고등학생도 아닌데. 가끔씩 그러는 건 괜찮지. 우리 벌써 4일이나 얼굴 못 본 거 너도 알지? 그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빨래도 그대로고 집안도 엉망이야. 집안일은 네가 하기로 했었잖아. 네?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니. 넘나 구시대적 발상 같은데요? 있잖아. 우리가 맞벌이면 이런 말도 안 해. 네 직업은 전업주부잖아. 결혼할 때도 네가 집안일은 다 하겠다고 그랬잖아. 잊었어?
그 정도는 도와줄 수도 있잖아. 돕는다고? 내가 거의 다 하잖아. 지금이 자취할 때보다 2배는 더 힘든 것 같아. 시끄러우니까 그만. 아무튼 오늘은 안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다. 카오리는 집안일도 안 하고 놀러 다니기만 했다. 밖에서 일하고 오는 거면 몰라도 친구랑 아침까지 그냥 놀고 먹고 오는 식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잔뜩 취한 채 거실은 널브러져 있곤 했다. 심지어는 내가 주는 생활비로 놀고 먹는 모양인지 이걸로 한 달을 어떻게 사냐며 자주 바가지를 긁어댔다. 처음엔 집에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아서 그녀가 놀러 나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맞벌이도 아닌데 이교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도대체 나는 뭘 위해 결혼한 걸까 싶어서 허탈한 한숨만 나왔다. 하지만 나의 비참한 결혼 생활은 더 가파른 절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건 내가 출장을 가게 된 어느 날의 일이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지만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비행기가 연기되고 만 것이었다. 이 일을 회사에 보고하자 출장도 연기되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집 현관문을 여는데 나왔어. 카오리, 집에 있어?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내가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집에 있었는데 아마 또 놀러 나간 거겠지. 하긴 내가 출장 가는 기회를 놓칠 여자가 아니지. 친구랑 1박 2일 여행이라도 갔나? 라고 생각하며 일단 옷부터 갈아입기 위해 안방문을 여는데 카오리는 안방에 있었다. 침대 위에서 처음 보는 젊은 남자와 무려 알몸 상태로 합체돼 있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지만 오히려 나는 침착했다. 주머니 안에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찰칵찰칵 찍기 시작했다. 잠깐만, 뭐 하는 뭐하냐니, 증거 남기는 중이잖아. 자, 하던 일 계속하세요. 미쳤어? 미친 건 너희들이지!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왜냐면 우린 결혼 이래로 오랫동안 잠자리를 하지 않은 리세 부부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카오리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서 놀기만 했다. 솔직히 젊은 놈과 놀아놨다고 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았다. 일단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둘 다 옷부터 입고 거실로 나와 라고 말하며 먼저 거실로 나와 있었는데 그 젊은 남자가 현관문으로 뛰어나가 버린 것이다. 야, 거기서! 이 남자의 신상을 알아야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었다. 그 남자를 놓칠 수 없었던 나는 서둘러 뒤를 쫓았다. 그렇게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남자를 따라 나도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순간 태풍 때문에 흠뻑 젖은 상태로 집에 들어갔던지라 계단은 이미 다 젖어 있었다. 빠르게 뛰어가던 나는 결국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렇게 나는 계단에서 크게 미끄러졌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게 됐다. 머리를 부딪힌 탓인지 내 의식도 멀어져만 갔다. 지금 소리샘 남긴 거 들었어. 입원했다며? 괜찮은 거야? 팔이랑 발이 골절됐어. 한 달 정도 입원해야 한대. 그래, 그거 참 큰일이네. 근데 나한테 할 말 있다며? 무슨 일 있어?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러 가고 싶은데 도저히 퇴원까진 못 기다리겠어서. 오케이, 오늘 밤에 거기로 갈게. 딴 거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럼 속옷이랑 갈아입을 옷 좀 사다 줄래? 돈은 이따가 줄게. 당연히 사가고 말고. 근데 재소 씨는? 그런 건 재소 씨가 다 갖다 주지 않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널 부른 거야. 그래, 대충 알 것 같다. 꽤 복잡한 이야기구나. 맞아, 그런 거야. 네 도움이 필요해. 나 좀 도와줘. 내가 라인을 보낸 녀석은 소매아라고 하는 내 대학교 친구다. 라인에서도 말했듯이 현재 나는 입원 중이다. 팔과 다리가 골절되는 바람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다. 바람 피운 아내의 골절상까지. 이거야말로 설상가상이다. 불행이 겹쳐오니 오히려 웃음만 나왔다. 하지만 끝내 아내는 입원까지 한 남편을 보러 오지 않았다. 구급차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다행인 건가? 병문안이나 내 병수발을 해주길 바래서 아내를 기다린 건 아니었다.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하지만 도통 와주질 않아서 연락도 해봤는데 야, 전화 좀 받아봐. 도망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미안. 요즘 내가 좀 바빠서. 바쁘다고? 이 와중에 아직도 놀러 다니는 거야? 그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잖아. 그래, 이혼하고 싶다는 거지? 끝까지 미안하다고는 안 하네. 뭐 됐고, 아무튼 너도 이혼에 응한다면 서로 얘기해야 할 게 많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와. 미안한데 딱 3주만 기다려줄래? 뭐? 나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거든.
감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은 오늘부터 류세이랑 여행을 갈 거야. 네 남친 이름이 류세이야? 그래, 맞아. 류세이가 해외여행을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까지 여행 준비로 너무 바빴어. 그니까 귀국하고 나서 얘기하자.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이야. 이젠 화조차 나지 않았다. 한때 이런 여자를 사랑했던 내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역대급 뇌절이 와버렸다. 물론 이 여자와 이혼은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복수를 해주고자 결심했다. 그 복수를 위해 소메야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늦어서 미안. 소메야, 와줘서 고마워. 자, 이거 갈아입을 옷이랑 다른 것도 좀 사왔어.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엄청 심심할 거 아니야. 아, 진짜 고마워. 잘 쓸게. 소메야는 바쁜 와중에도 병문안 선물을 들고 와주었다. 그렇게 나는 친구에게 모든 일을 설명한 후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다는 본심을 털어놓았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 최대한 빨리 준비해줄게. 부탁 좀 할게.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잘 좀 준비해줘. 나만 믿어. 나도 이렇게 갱생조차 안 되는 연놈들을 극혐하거든. 이렇게 소메야와 나의 복수극이 시작됐다. 내 이름은 카오리. 26살의 주부다. 근데 조만간 화려한 싱글이 될 몸이다. 아무튼 얼마 전 바람을 피우다 남편한테 들키고 말았다. 출장에 간다고 했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와서는 우리의 합체신을 보고 만 것이다. 일이 좀 꼬이긴 했지만 이제야 겨우 이혼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실 결혼도 남편 재산 때문에 한 거거든. 그닥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재밌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날 좋아해주는 호구와 결혼해준 것뿐이었다. 그런데 집안일 좀 하라는 둥 빨리 들어오라는 둥 날 너무 짜증나게 했다. 사실은 불륜이 들켰을 때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남편 모습 보고 현우 터짐. 나 같은 여자랑 결혼까지 했으면 행복한 줄 알아야지.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해대니까 천벌을 받은 거야. 아무튼 이혼은 이미 정해졌고 불륜한 것도 다 들켰으니 빼박 위자료도 내야겠지. 하지만 문제될 건 없다. 우리 부부의 재산이 2천만 원은 넘기기 때문이다. 아파트도 작아고 집안엔 값비싼 물건들도 꽤 많았다. 내가 재산 분할로 가져가는 비용에 비해 위자료는 분명 미미한 수준이겠지? 오히려 이혼을 해야 개이득인 셈이다. 그리고 이혼 후엔 류세이랑 결혼도 할 수 있다. 아, 류세이는 내 남친 이름이다. 젊은데 잘생기기까지 한 최고의 남친이다. 그런 남친과 3주간의 여행을 즐기고 이제 막 귀국했는데 역대급 사치를 즐기고 왔다. 나중에 청구당할 돈이 무섭긴 하지만 남편은 아직 입원 중일 테니 일단 내 물건부터 챙겨서 이 집부터 얼른 나와야 할 듯. 어차피 남편은 입원 중일 테니까 남친도 같이 갔는데. 어? 문이 왜 안 열리지? 진짜? 열쇠공 부를까? 우리 집 현관문이 안 열렸다. 왜 안 열리나 싶어서 의아해하던 중. 아,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슬슬 오실 줄 알았어요. 당신 누구야? 처음 보는 남자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근데 다시 자세히 보니 남편의 친구로 몇 번 만난 적도 있었다. 저희 남편 친구인 소미야 씨 맞죠? 네, 타치야의 친구는 맞는데요. 오늘은 타치야의 친구로 온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은 제가 변호사거든요. 오늘은 타치야의 변호사로서 온 겁니다.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군. 벌써 선수를 쳤다 이거지? 천천히 얘기 나누고 싶지만 하필 지금 집 문이 안 열려서 열쇠공을 부르려던 참이었어요. 열쇠공은 안 부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요? 제 집인데요?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당신 집이 아닙니다. 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타치야 씨가 집을 팔았거든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에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부부 공동재산이란 부부가 된 후에 모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 아파트는 타치야가 결혼 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치만 사실이었다. 설마 그런 규정이 있었을 줄이야. 아무 말도 못하던 내게 그는 따지듯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참고로 부부 공동계좌에 들어있던 2천만 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타치야가 결혼 전에 모았던 돈과 타치야의 아버지가 축의금으로 주신 돈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젠장, 이런 미친! 근데 잠깐만! 집안에 제 명품백이랑 보석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들은 모두 결혼 후에 타치야한테서 뜯어낸 물건이었다. 그건 다 내 거니까 공동재산이 맞을 거야. 그것만 팔아도 수백만 엔은 받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가운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쪽에 저 류세이라고 하는 호스트한테 돈을 흥청망청 써댔다고 하던데요. 그 돈 아까 말했던 계좌에서 다 꺼내 쓴 거 맞죠? 800만 엔 정도가 비던데요. 얼마 전에도 돈을 꺼내 쓴 것 같던데 여행 경비로 쓴 돈도 그 계좌에서 꺼내 쓴 거 맞죠? 근데 뭐 어쩌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좌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남의 돈을 꺼내 쓴 게 됩니다. 또한 당신 소유의 귀중품들을 감정사에게 모두 의뢰해본 결과 전부 다 팔더라도 당신이 쓴 800만 엔을 메꿀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혼 위자료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저 남편이랑 얘기 좀 할게요. 이런 건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지. 이러는 게 어딨어요. 비겁하게. 남편 연락을 무시하고 상간남과 여행을 떠난 바보가 누구죠? 다치아는 이미 퇴원했어요. 지금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죠. 이 이야기는 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어요. 말도 안 돼.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절망한 나머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후 그는 옆에서 계속 바라만 보고 있던 류세이에게도 조용히 말을 걸었다. 아, 당신한테도 불륜 위자료를 청구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럴 수가... 두 사람 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선임할 돈이 있다면 말이죠. 소매야, 이게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헤이, 변호사로서 의뢰받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근데 소매아가 그때 카오리랑 얘기한 거 전화로 다 들려줬잖아. 그때 진짜 고마웠어. 완전 사이다였다고. 이왕 하는 목수인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 그렇다. 나는 토미아가 걸어준 전화 덕분에 그날의 대화를 모두 다 엿들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절망하는 얼굴을 못 본 건 좀 아쉽지만 토미아가 말하길 두 사람 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절망스러운 얼굴로 굳어버렸다고 했다. 카오리는 결국 빈손으로 쫓겨난 데다 어마무시한 액수의 위자료까지 청구당하고 말았다. 카오리가 갖고 있던 귀중품들도 싹 다 팔았지만 손에 쥔 건 고작 150만 엔 뿐이었다. 그래서 남은 650만 엔과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더한 300만 엔까지 총 950만 엔을 갚아야만 했다. 게다가 불륜남인 류세이에게도 200만 엔을 청구했다. 류세이는 예전부터 여자 문제를 자주 일으키고 다녔다. 일하는 곳에서도 또 여자 문제가 생기면 그땐 해고하겠다는 경고를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위자료를 한 번에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적으로는 노숙자로 나락에 떨어지길 바랬지만 위자료를 못 받으면 복수의 의미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카오리는 류세이에게 계속 집착했다. 그러다 결국 가게도 관두고 행방을 감춰버렸다고 한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카오리에게 남은 거라곤 많은 액수의 빚뿐이었다. 나는 카오리에게도 위자료를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카오리는 사채를 써서 내 위자료를 갚았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 호스트 남성에게 집착하다 살인 미수를 일으킨 무직 여성 하야마 카오리 용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전 호스트인 에사키 류세이 씨입니다. 용의자가 휘두른 칼에 등이 찔린 남성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용의자는 살인 동기 등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헐! 이 사건은 카오리와 유세이의 진흙탕 싸움으로 막을 내렸다. 둘 다 갈 때까지 갔구나 싶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던 중 소메야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야, 뉴스 봤어? 봤어. 이런 여자랑 결혼을 했다니 내 인생의 최대 오점이다. 네 탓이 아니잖아. 빨리 마음 추스리고 새 인연 찾아보자.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야. 그럼 기분 전환부터 해야지. 오늘 한잔 하러 갈까? 그래, 고맙다 친구야. 그래도 나의 유일한 위로는 평생의 친구를 얻은 것이다. 다음에 소메야한테도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열심히 도와줄 생각이다. 그리고 당분간 연애는 좀 쉬고 싶다.